여러분, 혹시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지금 당장 현금으로 딱 2가지만 사두세요. 2027년까지 미친 듯이 오를 겁니다. 이 말은 다름 아닌 우리 시대의 통찰력 있는 경제학자 박정호 교수님께서 직접 하신 파격적인 발언입니다. 평범한 투자 조언과는 결이 다르죠? 마치 미래를 꿰뚫어보는 듯한 단정적인 어조에 깜짝 놀라신 분들도 계실 테고, 도대체 무슨 근거로 저런 말씀을 하실까 궁금증이 생기셨을 겁니다. 과연 박 교수님은 어떤 미래를 내다보고 이런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셨을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경제는 거대한 불확실성의 파고 속을 헤쳐나가고 있습니다. 치솟는 물가, 불안정한 국제정세, 언제 터질지 모르는 금융시장의 변동성까지 매일 쏟아지는 뉴스 헤드라인만 봐도 마음 한편이 불안해지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인 것 같아요. 많은 전문가들이 다가올 경기 침체를 경고하며 몸을 사리라고 조언하고, 실제로 많은 기업과 개인들이 위축된 모습을 보이고 있죠. 모두가 숨죽이며 다음 수를 기다리는 그야말로 위기의 시대를 살고 있는 듯합니다. 하지만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박정호 교수님은 정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계십니다. 모두가 위기라며 움츠러들 때 교수님은 역설적으로 지금이야말로 절호의 기회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시죠. 이 주장은 단순히 낙관적인 희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냉철한 분석과 깊은 통찰을 바탕으로 현금을 움직여야 할 중요한 변곡점에 우리가 서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계신 겁니다. 마치 폭풍우 속에서도 등대 불빛을 따라 항로를 찾아내는 선장처럼 교수님은 지금의 경제 상황을 새로운 기회로 전환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하고 계신 거죠. 그렇다면 박정호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기회의 역설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왜 지금처럼 모두가 불안해하는 시점에 현금을 잠재우지 않고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하시는 걸까요? 분명 지금의 혼돈 속에는 우리가 미쳐보지 못하는 거대한 변화의 흐름이 숨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흐름을 읽어낸다면 이 위기의 시대가 오히려 우리에게 엄청난 기회를 가져다 줄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마치 흙탕물 속에서도 진주를 찾아내듯 지금의 경제 상황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 2가지 자산이 과연 무엇일지, 그리고 2027년이라는 특정 시점을 언급하신 것인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여정은 단순한 경제 공부를 넘어 미래 사회의 거대한 변화를 이해하고 우리 자신의 삶을 한 단계 더 성장시키는 귀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껏 경험했던 경제 위기와는 또 다른 양상을 보이는 현재 상황에서 박정호 교수님의 날카로운 분석은 그야말로 한 줄기 빛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위기 속에서 기회를 포착하는 능력은 시대를 읽는 지혜에서 비롯되니까요. 앞으로 펼쳐질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교수님이 주목하신 2가지 핵심 자산이 과연 무엇인지, 그리고 그 자산들이 어떻게 미래 사회의 판도를 바꾸고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자세히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이 놀라운 통찰의 여정에 여러분도 함께 하시죠. 과연 그 2가지 비밀은 무엇일까요? 네, 교수님께서 주목하신 그 2가지 비밀 중 첫 번째 자산에 대한 이야기는 이미 여러분의 흥미를 한껏 돋우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또 다른 하나의 핵심 자산은 무엇일까요? 박정호 교수님은 첫 번째 자산만큼이나 미래 사회의 근간을 뒤흔들 것이라 확신하며 2번째로 특정 자원을 손꼽으셨습니다. 이 자원은 단순한 물질을 넘어 다가올 시대의 산업 지형을 완전히 재편할 전략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분석이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에너지원이나 희귀 광물과는 또 다른 차원의 중요성을 가진 이 자원은 현대 기술 문명의 발전과 인류의 삶의 질 향상에 필수불가결한 요소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상상해보세요. 전 세계의 공장들이 쉼없이 돌아가고 도시의 불빛이 밤하늘을 수놓고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전자기기가 원활하게 작동하는 데 있어 이 자원이 없으면 모든 것이 멈춰버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특히 인공지능, 자율주행, 사물 인터넷 같은 4차 산업혁명 기술이 고도화될수록 이 자원에 대한 수요는 기하급수적으로 폭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치 과거 석유가 산업혁명의 피와 같았던 것처럼 이 자원 역시 미래 시대의 동맥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예측이죠.
하지만 문제는 이 자원이 지구상에 무한정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특정 지역에 편중되어 매장되어 있거나 채굴 및 가공 과정이 매우 복잡하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특성을 지니고 있거든요. 그렇기에 이 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단순한 경제적 이득을 넘어 각국의 안보와 직결되는 전략적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미 전 세계 주요국들은 이 자원을 선점하기 위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새로운 외교적 갈등과 경제적 블록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치 거대한 체스판 위에서 각국이 패권을 다투는 듯한 모습이죠. 글로벌 공급망의 복잡성은 더욱 심화되고 자원 민족주의의 그림자가 드리워지면서 이 자원의 가격은 예측 불가능한 변동성을 보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결국 이 자원은 미래 사회의 핵심 동력을 담당할 뿐만 아니라 국가 간의 역학관계를 결정짓는 중요한 척도가 될 것이라는 게 박정호 교수님의 통찰입니다. 이 자원을 누가 더 많이, 더 안정적으로 확보하느냐에 따라 각국의 산업 경쟁력과 지정학적 위상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지금 현금으로 이 자산을 확보하는 것은 단순한 투자를 넘어 미래를 위한 가장 현명한 대비책이 될 수 있다고 교수님은 강조하십니다. 어떠세요? 이제 교수님이 왜 이 자산을 두 번째 비밀 자산으로 꼽으셨는지 조금은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한 질문에 답할 차례입니다. 왜 박정호 교수님은 굳이 2027년이라는 특정 시점을 강조했을까요? 단순히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히 2027년까지라고 못 박은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이 시점은 여러 거시적인 변화들이 한데 모여 경제적 변곡점을 만들어낼 것으로 전망되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특정 핵심 기술의 상용화 시점이 2027년을 기점으로 가속화될 것이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인공지능, 양자 컴퓨팅, 차세대 배터리 기술 등 미래 산업을 이끌 기술들이 연구 단계를 넘어 실제 시장에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하는 때라는 거죠. 이러한 기술들이 현실에 적용되기 시작하면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 핵심 자산에 대한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기술 혁신이 자원 수요를 견인하는 직접적인 계기가 되는 셈이죠. 또한 주요 국가들의 정책 변화도 2027년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기후 변화에 대한 대응이 시급해지면서 탄소 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강력한 규제와 함께 신재생 에너지 전환 정책이 더욱 구체화될 것입니다. 이러한 정책적 전환은 에너지 시장과 자원 배분 방식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고, 이는 특정 자산의 가치를 급격히 끌어올리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각국 정부가 미래 산업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고 관련 법규를 정비하는 시점이 바로 이 즈음이라는 분석이죠. 여기에 더해 인구 구조의 변화와 국제 정세의 불안정성도 2027년이라는 시점에 중요한 의미를 더합니다. 고령화와 저출산 같은 인구학적 변화는 소비 패턴과 노동 시장에 영향을 미쳐 새로운 산업 구조를 요구하게 될 것이고요. 미중 갈등을 비롯한 지정학적 긴장은 글로벌 공급망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자원 확보 경쟁을 심화시킬 것입니다. 이 모든 거시적 요인들이 마치 거대한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면서 2027년은 단순한 한 해가 아니라 미래 경제의 판도를 완전히 뒤바꿀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박정호 교수님의 2027년이라는 경고는 이러한 복합적인 변화들이 한꺼번에 수렴하는 시점이라는 깊은 통찰에서 비롯된 것이죠. 지금 우리가 기회를 잡지 못하면 2027년 이후에는 이러한 자산을 확보하기 위한 비용이 훨씬 더 커지거나 아예 기회조차 사라질 수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겁니다. 마치 기차가 출발하기 직전에 마지막 승차권과 같다고 할까요? 지금이라는 창문이 닫히기 전에 미래를 위한 현명한 선택을 해야 한다는 준엄한 경고인 셈이죠. 과연 여러분은 이 경고에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이처럼 박정호 교수님이 2027년을 단순한 숫자 이상으로 바라보는 데는 아주 특별한 이유가 숨어 있습니다. 단순히 한 해를 지목한 것이 아니라 여러 거대한 흐름들이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한 지점으로 모여드는 결정적인 시점이라고 보시는 거죠.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주요 기술들의 상용화가
이 시점에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인공지능이나 양자 컴퓨팅, 바이오 혁명과 같은 첨단 기술들이 연구실을 넘어 실제 산업 현장에 적용되기 시작하며 폭발적인 파급력을 보일 것이라는 예측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러한 기술들이 비로소 실생활에 깊숙이 파고들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 기존 산업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뒤바꾸는 변곡점이 2027년 전후로 나타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각국의 정부 정책 변화도 2027년을 중요한 전환점으로 만듭니다. 미래 산업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각국 정부의 대규모 투자와 법규 정비가 이 무렵 정점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천문학적인 보조금 지원이나 친환경 에너지 전환을 위한 규제 완화 및 인센티브 제공 같은 정책들이 더욱 구체화되고 실행력을 얻으면서 특정 산업 분야에 막대한 자본과 인력이 쏠리는 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정책적 지원은 특정 자산의 가치를 급격히 끌어올리는 강력한 촉매제가 될 것임이 분명합니다. 여기에 더해 인구 구조의 변화와 국제 정세의 불안정성도 2027년이라는 시점에 중요한 의미를 더합니다. 고령화와 저출산 같은 인구학적 변화는 소비 패턴과 노동시장에 근본적인 영향을 미쳐 새로운 산업 구조를 요구하게 될 것입니다. 젊은 층의 감소는 자동화와 로봇 기술의 필요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고령층의 증가는 헬스케어 및 실버 산업의 폭발적인 성장을 예고하는 셈이죠. 동시에 미중 갈등을 비롯한 지정학적 긴장은 글로벌 공급망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자원 확보 경쟁을 심화시킬 것입니다. 에너지 자원이나 핵심 광물을 둘러싼 국가 간의 신경전은 특정 자산의 희소성과 전략적 가치를 극대화하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거시적 요인들이 마치 거대한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면서 2027년은 단순한 한 해가 아니라 미래 경제의 판도를 완전히 뒤바꿀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박정호 교수님의 2027년이라는 경고는 이러한 복합적인 변화들이 한꺼번에 수렴하는 시점이라는 깊은 통찰에서 비롯된 것이죠. 지금 우리가 기회를 잡지 못하면 2027년 이후에는 이러한 자산을 확보하기 위한 비용이 훨씬 더 커지거나 아예 기회조차 사라질 수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겁니다. 마치 기차가 출발하기 직전에 마지막 승차권과 같다고 할까요? 지금이라는 창문이 닫히기 전에 미래를 위한 현명한 선택을 해야 한다는 준엄한 경고인 셈이죠. 과연 여러분은 이 경고에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결국 박정호 교수님의 두 가지 투자 조언은 단순한 예측이 아닌 거대한 시대적 흐름과 깊은 통찰력, 그리고 치밀한 분석에 기반한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저 어느 자산이 오를 것이다 라는 얄팍한 이야기가 아니라 미래 사회의 근본적인 변화를 꿰뚫어보고 그 안에서 핵심적인 가치를 지닌 두 가지 자산을 짚어낸 것이죠. 이 두 가지 자산은 다가올 미래 사회의 판도를 완전히 새롭게 그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며 이는 곧 우리 개인의 삶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기술 혁신과 자원 전쟁이 복합적으로 전개되는 시대 속에서 이 두 가지 자산은 마치 미래 문명의 설계도를 구성하는 가장 핵심적인 부품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누가 먼저 확보하고 활용하느냐에 따라 국가의 흥망성쇠는 물론 개인의 부와 삶의 질까지도 크게 좌우될 수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인 셈이죠. 지금 우리가 이 기회를 놓친다면 2027년 이후에는 이 자산들을 확보하기 위해 훨씬 더 많은 비용을 치르거나 아니면 아예 기회 자체가 소멸해버리는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다는 준엄한 경고가 아닐 수 없습니다. 미래를 대비할 지적 용기와 이를 바탕으로 한 행동의 필요성이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박정호 교수님의 조언은 단순히 부를 축적하는 것을 넘어 급변하는 시대의 흐름을 읽고 미래를 주체적으로 준비하는 지혜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개인의 경제적 안목이 곧 시대적 통찰력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준 것이죠. 우리가 어떤 자산을 선택하느냐는 단순히 돈을 버는 행위를 넘어 다가올 미래 사회의 변화를 이해하고 그 안에서 우리 스스로의 위치를 확고히 하는 중요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주할 미래는 예측 불가능한 미지의 영역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준비된 자에게는 언제나 새로운 기회가 찾아오는 법입니다. 박정호 교수님의 통찰은 바로 그 준비를 위한 나침반과 같다고 할 수 있겠죠. 다가올 2027년,
여러분은 어떤 현명한 선택으로 미래를 맞이하시겠습니까?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